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네, 미국 주식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그리고 중소형 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까지 보면은 상당한 보합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장 중반까지 하락을 하다가 겨우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1, 4분기의 어닝 시즌이 새롭게 시작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1600개가 넘는 주식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1800개가 넘는 주식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그나마 조금 더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는 있죠. 하지만 그만큼 반등폭도 더 컸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주식을 살펴보시면 어닝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상당히 흔들렸는데 165불이 또 한 번 깨졌습니다. 사실 지금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은 뭐 115불까지 보는 그런 분석 자료도 나오고는 있는데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워낙에나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 165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느덧 테슬라가 더 또 낮아졌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뭐 어닝이 발표를 했지만 상당한 자금이 유출됐다는 게 또 역시나 예상에 부합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에너지주가 좋았고요. IT는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태양 쪽 있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을 보여줬네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5가 다시 깨져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2년물 같은 경우에 여전히 4%를 넘나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단기 금리 지금 같은 경우에 더 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리스크가 해칭이 되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훨씬 올라가 있는 상황이 계속 상당한 아주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기간만큼 리세션, 침체가 또 보여준다는 게 보통 그런 경제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게 과연 맞게 된다면 향후 1년 이내에 침체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건데 상당히 좋지 못한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FOMC 5월 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 금지된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시장에서 지금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 역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 엔화, 지금 뭐 어제 일본은행 총재 발언도 있었지만, 지금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던 그 저금리 정책, 결국에는 변화를 할 겁니다. 변화되기 전에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잘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계속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유럽연합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어느덧 1770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폭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불에서 2만 9천 불조차 깨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관건이죠. IT 쪽에 가장 대형주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과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어떤 반등의 모멘텀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확인하시면은 코픽스 금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서요. 지난 17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또한 5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이 거의 뭐 90%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외환시장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좋아질 기미는 당장은 보여줄 수 없다는 점 참고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기 예금 이 정도 선에서 큰 차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겠습니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오랜만에 등재가 됐는데 61평형이 67억 5천이라는 상당한 스코어를 보여줬네요. 아마 분양은 평당 5천 정도에 분양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배가량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구연대로 표현되는 현대 6차 구정동에 있죠.
47평형은 45억 9천에 표기가 됐는데 지금 압구정동, 반포동 거의 평당 1억 왔다 갔다 하는 금액에 다시 작년에 전고점을 회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5단지 잠실에 위치한 36평형 가장 큰 평형 역시 26억 7,600인데 지금 뭐 카더라에 의하면은 28억을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뭐 실거래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통 한 달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실거래가 얼마나 보여지고 있는지 꼭 참고하신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촌 그랑자이 34평형 같은 경우는 고점이 20억에 위치를 했지만 15억 3천에 계속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 33평형은 14억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청량리역 롯데캐슬 그쪽 거래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5억 5,500에 거의 몰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실거래가 정확한지 현장을 확인을 하신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뭐 발표하는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예상치는 104인데 100을 넘으면은 긍정적인 수치가 되겠죠. 하지만 예상치를 넘어서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지금 리세션,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커요. 금리는 뭐 인플레 같은 경우는 지금 걷잡을 수가 없다. 잡힌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 확실히 눈에 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5월 이어서 6월조차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지가 이렇게 뭐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고 신뢰지수가 좋지 않다라는 그 모습이 보이면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안 좋은 뉴스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더 시장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 확인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연준에서 가장 신경 쓰는 지수가 또 발표를 합니다. 역시 예상치는 4.1%인데 이 예상치를 하회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회했다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아주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침체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도 반영이 되면 시장은 폭락을 하겠죠. 상당히 그처럼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1, 4분기 실적 발표 20% 넘었는데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향배를 차지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처럼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2분기, 1, 4분기가 가장 뭐 안 좋았다, 2, 4분기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모습을 얼마나 좀 타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 그래도 건재하다. 침체는 그렇게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다. 완만하게 갈 것이다.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지금 현재 기술적 지표로는 미국 시장은 그래도 불의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